2하고 3 사이에서의 부호가 뭐야? 그렇죠? 넓이죠. 근데 고려하는 게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3 사이에서의 우리가 저번 시간 했던 이야기가 원과 이제 직선의 관계예요. 알았죠? 원과 직선의 관계고, 원과 직선. 그리고 오늘 할 이야기는 원과 원간의 관계예요. 엄밀히 말하면, 정말 완전 엄밀하게 말하면, 얘는 교육과정 외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기하를 다룬다든지 기하 벡터를 다룬다든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신에서도 원과 원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많이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학습을 하는 게 맞고요. 일단 우리가 원과 직선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였어. 원과 직선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는 뭐였죠? 하나는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D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죠. 좀 다른 색깔로 써봅시다. 그렇지? 접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그렇지? 어떠한 미지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구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런 거였어요. 그렇지? 그래서 물론 접선의 방정식에 공식이 있긴 하겠지만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은 이거다. 가장 기본 베이직은 이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일 때 얘를 이제 이 녀석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주어졌죠.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 그렇죠? 그다음에 접점이 주어진 상황,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상황일 때에 대한 공식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서 이 상황은 암기도 했어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타원이라든지 쌍곡선이라는 기하 벡터를 배우게 된다면 이 공식이 어떤 하나의 패턴 속에서 흘러간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외우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외워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고2 되시면. 자, 그 다음에 접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건데, 자, 이런 상황은 일단 내가 추천을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공식에 대해서 쓰는 게 아주 나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냥 이쪽으로 끌고 가라. 알았죠? 이쪽으로 끌고 가는 게 일단 베스트다. 알았죠? 그래서 공식을 이야기는 해주겠지만 저쪽으로 끌고 가라.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똑같이 이제 기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평행이동 관점으로 보면 돼요. 평행이동 관점으로 보셔서 얘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하지만 외우는 거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다. 그렇지? 그다음에 얘는 이제 우리가 나름의 이제 공식 같은 것들이 몇 개 있었죠. 어떤 게 있었냐면 x 제곱이 있으면 x1 x로 바꾸고, 그렇지? 접점이 있을 때. 그다음에 x가 있으면 넌 2분의 x1 더하기 x로 바꿔라. 그다음에 x-a의 제곱이 있으면 x1-a, x-a로 바꿔라. 그렇지? 그다음에 x 빼기 a가 있으면 2분의 x1-a 더하기 x-a로 바꿔라. 이제 이런 식의 공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냐면 x1-a, x-a 더하기 y1-b, y-b는 r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말이 되게 길어서 이게 더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 원밖에 점이 주어진 상황이야. 그렇지? 원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 주어짐. 그렇지? 이 상태에서의 접방. 그래서 이런 상태는 크게 두 가지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일단 되게 중요한 게 일단 기하적인 관점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곡선 밖에 점이 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아이디어가 닮음이라든지 합동이라든지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었죠. 이 이미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이 있고 접선의 방정식이 있다. 이러면 반드시 내가 해줘야 되는 행동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였죠?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 수선의 발을 떨어뜨린다. 그렇죠? 이게 일단 가장 기본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이렇게 해서 접선의 방식을 긋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접선의 방식을 긋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원의 중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수선의 발 떨어뜨리고요. 수선의 발 떨어뜨립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거리가 같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활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되게 당연한 것들 몇 가지들 여기에 이렇게 그었을 때 당연히 어떻게 되죠? 아이고 얘와 얘가 뭐죠? 합동인 거 맞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 내가 필요하다면 요거 길이도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요 길이는 어떤 아이디어로 구한다고 했죠? 주로 넓이는 넓이다라는 관점으로 주로 구한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내가 여기 삼각형 ABC 여기 H다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할 때 AB 곱하기 BC 한 다음에 뭐 하면 돼? 2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렇지? 그거랑 누구랑 똑같아? 2분의 1 곱하기 AC 곱하기 뭐라고 하면 돼? BH에서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겠지. 주로 문제에서 요게 나와 있는 상황이겠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2배 하면 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하적으로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바라볼 때 공식으로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공식으로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약하는 거야. 일단 수식적으로 봤을 때 크게 이제 그냥 접방으로도 볼 수 있고요. 접방의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는 이제 극선의 방정식이 있다. 근데 극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교육과정 바깥이긴 하지만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극선의 방정식을 모르는 학생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 그래서 무조건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증명하고 끝냈죠. 증명하고 끝내는데 접방이라 하면 이런 거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점이 주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녀석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그냥 간단하지. 뭐 여기에 이제 A, B다. 원의 중심이 나와 있다라고 해봐. 반지름 R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내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계산의 편리성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고 그랬어요. 알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A, B까지의 거리는 반지름 R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M 구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조심해야 하는 게 딱 하나라고 그랬지. 이런 방식으로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접하는 상황, 즉 Y축하고 평행한 상황에 대해서는 M이 안 나온다. 그렇지? 그래서 그래프 그려놓고 이 스킬을 쓰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극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이 두 접점을 지나는 뭐야? 직선의 방정식을 의미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 녀석의 공식은 이렇게 있었죠. 만약에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공식 자체는 우리가 아까 썼던 그 스킬하고 똑같습니다. 그 스킬 그냥 그대로 적용시켜 보시면 x1-a x-a 더하기 y1-b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극선의 방정식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그 150쪽까지 150쪽, 151쪽까지 그렇지? 152쪽까지구나. 그렇죠? 152쪽까지 해당하는 이야기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어제 한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어제가 아니죠. 아무튼. 자, 이제 2-1인데 일단 스토리가 똑같아. 잘 생각해봐. 우리 아까 원과 직선은 어땠었죠? 원과 직선 맨 첫 스토리가
관계부터 표현했지. 얘도 똑같아. 일단 관계부터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두 원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게 뭘까? 이거 원이 아니겠죠? 가장 독특한 게 이렇게 외접할 때겠지. 그렇지? 그렇지? 이걸 이제 외접이라고 하죠. 네, 외접. 그다음에 독특한 거. 원이 이쁘게 생겼죠? 어머. 이걸 뭐라고 하죠? 내접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외접하거나 내접하는 상황인데 얘를 묘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가 D는 R 뭐 이런 거 했었잖아. 얘도 똑같아. 일단 우리가 D를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당연히 이거로 하는데 큰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외접하는 상황, 외접하는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면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두 원의 사이에 뾰로로로로 연결을 해요. 그러면 D는 뭐가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맞죠? 되시죠? 맞죠? 이게 이제 외접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접. 가장 특수한 상황만 일단 한번 묘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내접은 무엇이냐? 내접은 뭐 네 하면서 접하는 건가요? 어떡하겠어요? 내 수업 듣고 있는데, 그렇죠? 자, 이제 뭐 어떡하겠어요? 온 김에 들어야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해돼요? 그렇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맞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상황들을 이제 한 큐에 좀 처리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요. 얘를 이제 D 이렇게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여기가 일단은 이렇게 될 거고 이건 내접하는 상황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외접하는 상황. 그러면 스토리를 쭉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 D인데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건 뭐를 의미해? D가 R 더하기 R'보다 더 크다는 거지. 어떤 이미지 말하는 거지? 한 원이 다른 원 외부에 있는 이미지 말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실제로 요 D가 R 더하기 R'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이 상황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 상황은 뭐지? 요 상황은? 이 상황은 두 원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이미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이미지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제일 중요한 이미지는 공통연 이미지. 그렇죠? 공통연 이미지. 얘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렇지? 그래서 조금 이따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요 공통연 이미지.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죠? 얘는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한 원이 다른 원 내부에 있다. 이렇게 일단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두 원의 위치 관계 사실 표현하는 거는 라떼는 아주 중요한 소재였지만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소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스토리를 나아가 보면 공통연 이미지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이 공통연 이미지에 있어서 이 중요한 건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첫 번째는 말 그대로의 현 이미지. 말 그대로 현 이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통연이 뭐지?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인데 일단 공통연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당연히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지? 근데 일단은 요것들이 주인공이긴 한다. 알았지? 그럼 공통연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 봐봐. 일단 원이 두 개가 필요하겠죠? 원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그럼 이제 우리끼리 C1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봅시다. 그렇지?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일반형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치 임의의 직선 표현하는 법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방식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안 돼요. 내가 허리가 아파요. 그렇게 하면. 자, 여기 얘를 K로 묶어버려요. K로 묶으면 이렇게 해버리면 이 녀석의 의미가 이거거든요. C1과 C2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이에요. 임의의 원이에요. 물론 K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돼요. 봐봐. 우리 그 원을 의미하는 게 뭐였죠?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같고 뭐만 없으면 된다고 그랬지? 이런 걸 모르면 여러분들 고난이도 문제 틀려요. x, y 항이 없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체크해 보시면 이게 왜 원일까를 체크를 해보면 x제곱의 개수가 k 더하기 1이고 y제곱의 개수가 k 더하기 1이니까 원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x, y 항은 절대로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라면 너는 원에 대한 표현이다. 이게 1번. 그렇지? 이거에 대한 증거 1번. 두 번째, 얘가 과연 교점을 지나느냐. 교점을 지난다라 하면 이거죠. 대입을 했을 때 빵이 되면 되는 거 맞죠? 근데 이런 거지. 교점이라는 거는 여기에 대입해도 성립하고 여기에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거야. 만약에 우리끼리 이 두 녀석의 교점이 요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로 여기에 다 대입을 해도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0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교점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표현이다. 이렇기는 한데 사실 이거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는 공통연 이미지가 가장 특수하고 이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K가 어떤 상황? 마이너스 1인 상황을 가장 많이 낼 뿐이야. 알았지? K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좀 많이 내는 것 뿐이다. 얘는 뭐다? 공통연 이미지야. K가 마이너스 1이면 왜 공통연 되죠? X제곱하고 Y제곱이 사라지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Y에 대한 1차 방정식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야. 그 다음에 드는 생각, 어쨌든 요거는 성립하는 상황이겠지. 그렇지? 그렇다라는 건 어떤 거야? x1, y1하고 x2, y2를 지나가는 1차 방정식이다. 즉 이런 거지. 두 원이 이렇게 있는데 두 원에 뭐야? 교점을 지나가는 1차 방정식이라고? 너는 뭐야? 이 녀석의 현이자 이 녀석의 현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지. 그렇지? 그래서 공통연 이미지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봐봐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느냐. 내가 얘도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씩 다 들어줄 거야. 얘도 하나하나씩 다 들어줄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 이미지가 많이 활용돼요. 현 이미지가 활용된다라 하면 뭐냐면 우리끼리 약간의 약속인데 여러분 중학교 때 이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해요? 그거는? 이 A, B 사이의 길이 구한 이미지 알고 있죠? 주로 어떻게 구하죠? 주로 이제 학교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반지름 나와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우리가 뭘 알고 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아니까 너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가 루트 r 제곱 빼기 d 제곱이구나. 그래서 이거 2배 하면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많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어쨌든 공통현도 뭐니까 현이니까, 알겠지? 그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공통현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이미지야. 요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일단 활용될 수가 있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큰 원이 작은 원의 둘레를 2등분한다. 2등분. 이런 이미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이미지 자체. 그렇지? 요 이미지 자체. 요거. 그렇지?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봐봐. 내가 공통연을 지나가서 공통연을 구했어. 작은 원의 둘레.
근데 물론 이런 표현도 있긴 해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두 번째로 이런 것도 괜찮긴 해. 공통연의 길이가 최대다. 이런 이미지일 때도 요게 허용되긴 해. 왜 그럴까? 현 중에 가장 큰 건 뭐죠? 지름이지. 어쨌든 공통현이니까 왜요? 지금 대답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맞다.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서로를 리스펙하고, 알았지? 그래서 이제 보면 서로를 리스펙하는 행동, 그런 기생충 같은 느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렇죠? 지금 어디까지 하다가 그랬죠? 그래요. 공통연의 길이가 최대라는 거는 봐봐. 작은 원이든 큰 원이든 뭐야? 작은 원의 최대가 되는 거일 수밖에 없죠. 둘 다 공통연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얘는 뭐야? 공통연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봐봐. 이렇게 공통연을 지나가. 이게 왜 은근히 어려운 문제라면, 이게 왜 은근히 어려운 문제냐면 어떻게 하는 거지? 이 공통연을 구할 때 얘가 아마 미지수가 몇 개 있겠죠? 그렇죠? 그 미지수를 구할 때 뭐야? 이 원의 중심이 뭐야? 핵심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치? 이것만 조금만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부터 이그젠플을 풀면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는 천천히 한번 해보자고. 자, 이제 몇 개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제 이그젠플 12번부터 차근차근 해보자. 원이 있어요. 자, 이 녀석의 공통연의 길이를 구해보래요. 공통연의 길이. 자, 그럼 일단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일단 당연히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 녀석이 어떤 형태일지에 대한 생각 정도는 해보는 게 맞겠죠? 생각해봐야 돼요. 그럼 얘는 뭐야? 이거는 14. 이 정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x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맞아요? 괜찮아요? 그럼 뭐야? 얘가 더 큰 원이죠? 이런 것도 조금 체크하시고 큰 원, 그다음에 작은 원 뭐 이렇게 괜찮아요? 너무 막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 막 이러면서 그렇지? 그냥 이렇게 그려도 돼. 알았지? 느낌 살려서 느낌만 있으면 돼. 느낌만. 그냥 공통연의 길이 그래 요거 그렇지? 요거 그럼 뭐야? 이거 알고 싶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 뭐야? 마이너스 2,0이래. 그다음에 얘 뭐야? 루트 14. 그렇지? 그럼 끝났어요. 왜 그렇지? 내가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서 이거 뭐 하면 돼요? 빼기만 하면 되는 거 맞지? 그렇지? 아까 k가 마이너스 1인 상황. 맞아요? 인정해요? k가 마이너스 1인 상황. 여기서 이거 빼면 4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8은 0이고 너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야. 이런 거 할 때 센스 있게 굳이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 없어요. 그렇지? 그냥 이렇게 일반형으로 놔두시면 되고. 왜 그렇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만 구하면 되니까 거리만 구하면 되거든. 그래서 거리 구해보시면 루트 2고요. 빠밤 2 루트 2가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얘 2 루트 2가 되고 그럼 얘 뭐만 구하면 돼? 피타추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피타추 써버리면 여기 뭐야? 루트 6이겠네. 그렇지? 그래서 뭐가 여기 문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2 루트 6이 되겠네. 이해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구하면 된다. 굉장히 쉽구나. 그렇지? 굉장히 쉽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154쪽에 보시면 내가 써놨어요. 그렇지? 공통연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는 것에 대한 표현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렇죠? 공통연의 길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큰 원이 작은 원의 둘레를 2등분한다라는 표현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청에 좀 많이 오래되긴 했지만 많이 오래된 교육청 문제죠. 이때 여러분들이 생존은 해 있을 때네요. 그렇죠? 나도 이때 고등학생이었어요. 믿고 있죠? 나 고등학생이에요? 나 그렇게 막 엄청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믿으셔야 돼. 자, 이제 보면
울컥한다. 자,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이죠? 그 다음에 이거야. 그렇지? 근데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 그거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좀 있는데 큰 원이 작은 원의 둘레를 2등분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런 이미지야. 마치 공통연의 길이가 최대가 된다는 건. 그러면 조금 타당하게 그림을 그리면 작은 원 해놓고 이런 그릴 때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 알았지? 그런 다음에 좀 타당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오, 왜 이렇게 잘 그렸지? 당연한 거야. 잘 그리지 않니? 이 정도면? 되게 잘 그린 것 같은데? 잘 그렸어요. 맞죠? 시비 털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면 뭐야? 얘가 뭐지?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a, 0을 지나간다는 거고 여기서 이거 일단 뭐 하면 돼요? 빼면 되는 거 맞죠? 빼면 여기 뭐예요? 2ax 마이너스 a 제곱은 16이고 x는 뭐예요? 이거 되는 거 맞죠? 그렇다는 거는 누구랑 누구랑 반드시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얘랑 아이고 아파라. 얘랑 어떻게 된다는 거지? 똑같다요. 뭐 이런 거죠. 혀가 꼬인 거야. 귀여운 척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혀가 꼬인 거야. 뭐 그렇게 극혐한다는 표정을 짓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혀가 꼬인 거야. 알았지? 혀가 꼬인 거야. 너무 그러지는 마. 사람이 뭐 귀여운 척할 수도 있고 가끔씩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서 혀가 꼬인 거야. 아니 뭐 왜 그래요? 그쵸? 그런 표정 짓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A가 뭐예요? A가 4인 거 맞죠? 알았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혀가 꼬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A는 4다. 이해되시죠? A는 4. 물론 이제 이그젠플 12번, 13번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단 여러분 그 이그젠플 14번 있죠. 이것도 조금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뭐 지금 당장 이거하고는 엄청 깊은 연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나중에 학기 중에 좀 더 자세히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155쪽 보자. 155쪽. 그렇죠? 외접과 내접을 중심으로 관찰하면 별거 없다 이런 말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내가 아까 그려놓은 거고 쌤도 항상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그거 이미지 중심으로 관찰을 하시면 크게 뭐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알겠죠? 자, 해봅시다. 얘가 이제 서로 내접한대요. 내접한다는 거는 뭐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반지름의 차랑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5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여기 a, 마이너스 1이고 너는 3,2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a 구하면 되겠죠. 괜찮죠? 왜 갑자기 눈이 커져요? 계산 괜찮죠? 날 불안하게 하지 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떨림으로 내가 관찰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표현을 안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을 하고 나면 굉장히 좀 피곤해요. 되게 디테일하게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그냥 팍팍 이야기하는 여기는 좀 이렇게 내가 엄청난 관찰을 해야 돼요. 안 하는 척하면서 관찰을 해야 되고 흥미로운 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의 중심 1, 마이너스 3이고 분명히 학생 수는 압도적으로 조금인데 제일 힘들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는 1,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 1이고 요건데 자, 지금 보시면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봐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접과 외접 이미지 사이에 있으면 되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외접한다는 이미지는 요거였죠. 외접이래. 내접한다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외접한다는 이미지는 요거지. 그렇지? 그래서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여기랑 여기 사이인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죠? 항상 생각을 하실 때 아까도 말했지만 수직선을 딱 그려놓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는 5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R만 가운데를 놔두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겠죠?
알았죠? 항상 수직선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 알았지? 그럼 절대 헷갈리지 않는다. 알았죠? 아까 우리 그 155쪽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이미지 있지? 그것만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시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알았죠? 거의 시몬스입니다. 자, 이제 158쪽 보자. 158쪽. 공통 내접선과 외접선. 엄청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알았죠? 하지만 어쨌든 두 원에 대한 또 그렇죠? 두 원에 대한 이제 접선을 어떻게 묘사할 것이냐. 그렇죠? 여러분, 공통 외접선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같은 방향에 있는, 그렇지? 접선이지, 두 원에 대한. 맞죠? 여기 봐봐, 그렇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 두 공통 접선에 대한 같은 쪽에 있을 때 이 공통 접선을 공통 외접선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여러분 직선이라는 거는 아무 말이 없다고 할지라도 뭐야? 사실은 무한히 뻗어나가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쪽 영역하고 이쪽 영역이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끊겨 있는 거거든, 영역이. 얘랑 이제 같은 방향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미지는 두 원에 대한 뭘까? 공통 외접선이야. 같은 방향에 있는 원에 대한 이야기거든. 알겠지? 이 정의가 왜 이런지 알겠지? 가끔씩 이런 거 질문하는 학생들 100명 중에 1명꼴로 있거든요. 이건 뭐야? 서로 반대 방향이 있지. 그렇지? 이해돼요? 그렇죠? 직선에 의해서 영역이 나뉘어져 있거든. 그렇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총 이제 접선이 공통 접선이 총 3개가 되는 이미지가 있어. 그게 원이 외접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이 외접한다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바꿔줘요. 공통 접선이 3개인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건 어떤 거에 대한 표현이죠? 원이 외접한다. 이거에 대한 이제 또 다른 표현인 거야. 알았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이거 이제 내신에도 좀 나오거든요. 애들이 이게 뭔 개소리지 이러거든요. 사실은 외접 이미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나쁘지 않아.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있는데 도저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 외접, 내접, 외접 또는 내접을 고려하고 푸시면 돼. 그럼 대부분 맞아요. 가장 특수하거든. 내접보다는 외접 더 굳이 말하자면. 알았지?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까요? 공통 내접선이라고 하겠지. 반대 방향. 공통 외접선 몇 개 있어? 2개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쉽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로 원끼리 만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공통 외접선 2개 있을 거고 공통 내접선도 이런 식으로 2개 있겠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정도만 할 줄만 알면 돼요. 괜찮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외접선의 길이랑 공통 내접선의 길이 이제 구하는 거 있는데 얘는 그냥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알았죠? 그냥 알고 있는 게 좋고 많이 활용되는 이미지거든. 나중에 여러분 뭐 등비수열 같은 데서도 좀 많이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원. 그래서 좀 그냥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 봐봐, 이런 거 그냥 바로 문제 풀어볼게. 바로 문제를 푸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공통 외접선과 공통 내접선을 있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x축하고 그냥 평행하게 그려버려. 그러면 파악하기 되게 편하거든. 자, 뭔 소리냐면 너무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 여기 원의 중심 0,0이고 여기 조금 편하게 해석하는 방법이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3,4이기는 하지만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구하라는 공통 외접선의 길이 있지. 그냥 x축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그냥 생각해버려. 그렇지? 이렇게 그어준 다음에 얘가 같은 영역에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봐봐. 이런 식으로 그려서 반지름의 길이가 얘가 더 큰 거죠. 2. 이렇게만 해줘도 괜찮아요. 0,에 얘가 반지름이 조금 더 작네.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그리는 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잘 보이거든요. 맞지? 그러면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야. 맞지?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잘 보여요. 물론 뭐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긴 한데 그냥 개인적으로 난 이게 조금 더 편해서 그냥 이렇게 그리는 편이야. 그럼 이렇게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구하려면 뭐 하면 돼?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일단 구해야 되겠죠? 이게 뭐야? 5. 그다음에 여기 길이는 뭐야? 요기 길이는 반지름의 차죠? 여기 1이죠. 그럼 여기 뭐야? 루트 24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공통 외접선의 길이가 루트 24구나. 여기 솔루션 써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해요. 조금 더 편해, 조금 더. 그렇지? 그래서 임의적으로 조금 더 쉽게 느껴진다. 하나 더 해볼게. 이번엔 공통 내접선 해볼게. 이것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하겠죠?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길이만 조금만 반지름의 길이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얘 마이너스 1,1 그다음에 얘 뭐야? 너 2,5 해라.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줘. 그렇죠? 그러면 너는 루트 2 너는 2루트 2 그래서 그럼 이렇게 연결해줘 봐봐. 이렇게 요 길이가 내가 구하고 싶은 거지. 맞아? 요 길이 구하면 되잖아. 뭐 쓰면 돼? 피타츄. 그럼 어떻게 돼요? 3, 4만 9, 4, 4, 16 오, 요거 뭐예요? 3루트 2 25에서 뭐 빼면 돼? C8 루트 7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이야. 자, 이런 이미지들이다. 괜찮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최대 최소 이미지 체크 안 했죠? 어디로 가냐면 147쪽 가자. 147쪽. 최대 최소 이미지 체크 안 했거든. 이것만 체크하고 이제 문제 쭉 풀면 될 것 같아. 어렵진 않은데 일단 기본 컨셉은 이거야. 이제 거리를 구하고 여기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한 이미지거든 항상.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원밖의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대. 그러면 항상 어떤 이미지로 끌고 가면 되냐면 원의 중심에서 원밖의 점까지의 그냥 거리를 구해버려요. 그렇지?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다 반지름을 더했어. 그럼 이때가 뭐야? 원밖의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는 상황이야? 최대가 되는 상황이겠지. 그렇지? 그러면 최소가 되는 상황은 뭘까? 당연히 D-R일 때의 상황인 거야. 알겠지?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최대랑 최소가 되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대칭 구조로 항상 몇 개씩 있을까? 2개씩 있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이제 가볍게 체크하시고 똑같아. 아주 똑같은 이미지야. 원 밖의 직선과 원 위에 있는 뭐야?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도 똑같이 구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되죠? 나 이거 구할 줄 알잖아. 나 이거 구할 줄 알지? 그렇지? 거기서 뭐 하면 돼? 반지름 빼면 너가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 최대는 당연히 뭘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알겠죠?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는 할 수 없는데 가볍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이미지가 뭐가 있냐면 하나 정도가 이렇게 많이 만날 수도 있죠. 만날 때는 어떻게 체크해 보면 되지? D가 뭐야? R보다 작으면 될 거야. 그럼 이제 그럴 때는 조금 이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랑 조금 다른 게 여러분들이 100문제면 한 거의 95문제가 이쪽이거든. 이때는 어떻게 될까? 최소 거리가 뭐야?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 이미지가 뭐야? 거리가? 빵이죠. 교점이 있잖아. 그렇죠? 빵이죠. 맞죠? 그렇죠? 오해하면 안 돼. 그렇지? 그다음에 최대는 그래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D 플러스 R이겠죠. 여기 D고 여기 R이 돼. 알았지? 이것만 일단 가볍게 체크해줘. 알았지? 물론 이게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두 원에 대해서 똑같겠지. 두 원에 대한 이미지는 당연히 이렇게 한 원이 서로 다른 원 외부에 있을 때, 한 원이 다른 원 외부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 두 원의 중심 사이를 일단 어떻게 할까? 연결해요. 똑같아. 그런 다음에 최소일 때 뭘까 아마도? 두 원의 반지름 뭐일 때? 뺄 때. 요게 최소야. 알겠지? 그 다음에 최대일 때 뭐야? 다 합쳐라 이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이미지는 딱 하나밖에 없지. 뭐야? 그냥 원의 중심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았지? 원의 중심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퍼스 이미지 활용되는 거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좀 그나마 이제 좀 고난이도 문제로 많이 활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파퍼스 이미지. 중선 정리죠. 이거 이제 소개해 준 적 있죠 이미. 일단 학교 시험에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엄청 많이 내고 있는데 뭐 그냥 엄청 많이 내요. 애들 엿 먹으라고 내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먹어요 엿을. 되게 좋아하나 봐. 있어거요. 그쵸? 이건 반응이 별로 좋지 못하네. 자 어떻게 되냐면 왜요? 내 개그에 깜짝 놀랐나? 자 그건 아닌 것 같긴 하고. 자 어떻게 돼요? 너가 혹시 나와 더 웃기려고 노력하는 거니? 슬랩스틱을 통해서? 와우. 이런 내 이름에 조금 부끄러워지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맞아? 근데 이게 주로 어떤 상황이냐면 P가 이렇게 원 위에 있는 점이야 사실은.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A랑 B는 고정점이야.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럼 봐봐. 이대로 관찰하기에는 뭐야? 되게 어려워요. 왜 그렇지? PA랑 PB가 동시에 바뀌거든. 그런데 내가 중선 정리를 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 MA 제곱은 어떤 상황이야? 고정된 상태지. 그럼 내가 뭐만 구하면 돼? PM이 취소가 되는 상태만 구하면 돼. 그럼 이미지가 어떻게 벌어지는 거야? 원 밖의 점에서 뭐야?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뭐야? 최대 최소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 이미지는 똑같지.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연결한 다음에 뭐야? 반지름 더하고 빼고 똑같은 행동하면 된다는 거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미지를 끌고 갈 줄만 알면 된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게 이제 148쪽에 예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비슷한 문제 하나 풀어볼 거고 그건 이제 같이 그때 한번 같이 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래도 예시 몇 개 좀 들어줄까? 자 이제 보면 이제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이건데 자 내가 고3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요. 걔들의 인생이 달렸거든요. 그렇다고 또 고1을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잘해야죠 항상. 그래서 잘하려고 항상 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도 잘하려고 하셔야 돼. 알았지? 열심히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잘해야 돼요. 알았죠? 다 열심히 살아. 알았지? 누구나 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알았지? 자 일단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해야 되겠지. 그렇지? 문제에서 보면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아까 해봤었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최소 거리는 뭐라고 그랬죠? 빼면 된다. 그치? 이해돼요? 이건 뭐죠? 여기서부터 뭐 더하면 된다? 반지름 더하면 된다. 맞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설마 거리 공식 까먹고 이런 건 아니겠죠? 너무 의심했죠?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사실 의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여기 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내가 여기 뭐예요? 15 루트.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여기다 이제 뭐 더하면 돼? 최대 거리는 반지름 루트 5 더하면 되겠지? 최소 거리는 뭐야? 반지름 루트 5 빼면 된다. 그렇죠? 자, 그다음 이그젬플 10번만 소개를 해주고 잠깐 쉴게요.
이미지 좀 이해돼요? 원만 여러분 나중에 원 근데 이게 원 시험 범위가 원이 아마 2학기 때 시험 범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수지고 빼고 2학기 때 대부분 시험 범위거든. 작년부터 갑자기 그렇게 됐어. 2년 전만 해도 원 대부분 학교 다 시험 범위였는데 1학년 때, 1학년 1학기 때 대부분 다 2학기로 요즘에 넘어가는 추세야. 그래서 중간고사 굉장히 어려워요. 원의 도형의 이동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집합 명제가 사실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거든요. 아 이미 깨달았나요?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는 거. 진짜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집합 명제가 하면 할수록 어렵거든.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 집합 안에 모든 걸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조건제시법에 모든 걸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치? 굉장히 어려워요. 집합은. 여기 넣으면 여기 만약에 원을 넣잖아? 그럼 원 문제가 돼요. 여기에 방정식을 넣잖아? 3차 방정식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A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3차 방정식 넣고 3차 방정식 넣고 A 교집합 B 하는 순간 공통근 유형으로 바뀝니다. 집합 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집합 그 느낌이 아니야. 내신 대비할 때는 진짜 더 어렵게 어렵습니다. 맞죠? 원래 그런 거야. 처음에 원래 그냥 집합 개념 자체는 솔직히 별거 없잖아. 아니 그것도 아니야? 개념 자체는 사실 별거 없잖아. 솔직히 그냥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야. 거기는 약간 확통 느낌이지. 확통 느낌. 확통이 좀 그렇거든. 그렇죠? 자, 이거의 최대 최소인데, 이거의 최대 최소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볼 거냐면 간단해요. 이 A, B가 여기 위에 있는 점이지. 그럼 우리 이제 이거 해석할 줄 알지? 이거의 의미, 기하적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아. 어떻게 해석하면 되지? A, B에서 어디까지의 거리야? 3,4까지의 거리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맞지 이제 그런 거 할 줄 알지. 그럼 뭐야? 3,4는 원 밖의 점이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원 위에 있는 거리에 대한 최대최소를 구하라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뭐야? 5에서 1 빼고 5에서 1 더하면 최대최소가 나오는 거겠지. 괜찮죠?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으이씨.